자, 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자, 2020년에는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 다 더욱 건강하시고 하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자가면역 질환은 1:1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1:1 맞춤 치료라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존의 획일화된 치료와 반대되는 좀 다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획일화된 치료는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시스템을 지금 보자면 대체적으로 매뉴얼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진통소염제, 그리고 MTX와 같은 면역 억제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이제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길 경우에는 강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이제 주사 치료, 그러니까 생화학제제들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 뭐 예를 들어서 크론병, 감기성 척추염, 뭐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이런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도 많이 쓰는 약들이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약을 투여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를 상당히 선호를 하십니다. 또 이제 난치성 질환이고 그 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진료를 선호하시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대학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은 혈액 검사를 하고 한 의사 선생님들 면담 한 3에서 5분 정도 하고 약을 다시 재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만약에 심하게 아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 일반적인 지금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고 관리가 잘 되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효과를 보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부작용을 겪으시거나 갈수록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획일화된 치료와는 다른 1:1 맞춤 치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1:1 맞춤 치료는 제가 이제 3가지 특징을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환자의 체질을 고려해서 치료를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받으시는 한약 처방 내역, 그리고 약침 치료 내역, 뭐 이제 침 치료 내역, 그리고 생활에 대한 지도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은 일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체질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달라지게 되고 치료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저도 이제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중국에서는 이 체질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 현대의학적으로 연구를 계속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연구한 내용을 하나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2011년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해서 연구한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Network Based Gene Expression Biomarkers for Cold and Heat Patterns of Rheumatoid Arthritis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그러니까 이 논문의 내용으로 보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중의학적으로 이제 진단을 했을 때 크게 이제 열 패턴과 냉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열 패턴과 냉 패턴에 각각 해당하는 환자분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 반응들을 조사해 보면은 각기 다른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도 체질 혹은 병의 패턴별로 몸에서는 다른 화학 반응들, 다른 기전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체질별로 쓸 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치료 개발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를 할 때 크게 이제 체질은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고, 5가지 체질 안에서 이제 병의 패턴을 3-4가지로 또 구분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병이라도 증상과 몸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하는 것이 1:1 맞춤 치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아프고 어떤 분들은 무릎이 아픕니다. 근데 이 경우는 상당히 환자분들의 통증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깨가 아픈 경우는 2차적으로 목이나 팔 부위의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염증이 더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보행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관절이나 발목이나 하체 쪽이 더 아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환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형과 그리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관절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이 맞춤 치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은 그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에 뭐 이제 심한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화장애 아니면 대소변의 장애 그리고 수면장애 그리고 월경이라던가 성기능과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컨디션을 높이게 되면은 통증이나 증상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병의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이와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습관 등을 고려한 치료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지금의 현행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게 치료나 약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고연령의 환자분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거나 치료를 해도 별로 호전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사에 대한 상담을 꼭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외에도 뭐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제 병의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노출이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모르고 했던 생활 습관, 모르고 먹었던 음식들이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의 생활 환경과 습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업적인 부분이라던가 환경적인 부분을 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긴밀하게 의논을 하면서 이 상황 안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치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1:1 맞춤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체질을 고려해서 치료하고 또 이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타 증상들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라든지 생활 환경, 습관들을 고려해서 환자분들과 같이 최적의 방법을 좀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획일화된 의료 시스템 안에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1:1 이런 맞춤 치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1 맞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았고요. 저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임상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환의 자가면역 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잘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영상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